아직도 찾지 못한 수소폭탄 한 발이 그린란드 얼음 속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추락한 미군 B-52 폭격기에서 나온 4발 중 3발만 회수됐고 나머지 한 발은 지금도 행방불명이죠. 브로큰 에로우, 미군이 핵무기를 통제불능 상태로 분실했을 때 붙이는 암호명입니다. 공식 기록만 32건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 216만 제곱킬로미터 어딘가에서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잊혀진 핵사고를 중심으로 왜 미국이 그토록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수소폭탄 4발을 실은 미군 B-52 폭격기가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 공군기지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냉전시대 미국은 24시간 내내 핵무기를 실은 폭격기를 띄워놓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소련의 선제 핵공격에 즉각 반격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날 기내에서 난방용 쿠션이 전기 히터에 닿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조종사들은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7명의 승무원은 긴급 탈출했지만 비행기는 그대로 그린란드 해안의 얼음판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으로 수소폭탄 4발이 모두 파손되면서 내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흩어졌어요. 미국은 즉시 긴급 수습작전 크레스티드 아이스를 가동했고 덴마크 정부와 협력해서 오염된 눈과 얼음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작업 끝에 미국은 3발의 폭탄 잔해를 회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죠. 문제는 4번째 폭탄이었습니다. 끝내 찾지 못했거든요.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4발 모두 회수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2008년 BBC 다큐멘터리 팀이 미국 국민문서보관소에서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발견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습 작업에 참여했던 조종사의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폭탄 4발 중 1발을 회수하지 못했다고요? 덴마크 정부도 속았던 겁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조차 사실을 숨겼던 거죠. 그런데 이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훨씬 더 큰 핵 유산이 묻혀 있거든요. 1959년부터 시작된 캠프 센츄리 프로젝트, 암호명 프로젝트 아이스웜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빙하 밑을 파고 들어가서 거대한 지하기지를 건설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극지 연구기지라고 발표했지만 진짜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빙하 아래에 약 4,000km에 달하는 철도 터널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핵탄두를 실은 열차를 24시간 순환시키는 거였어요. 소련이 핵미사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발상이었죠. 당시로서는 천재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였을 겁니다. 얼음 속 깊은 곳이니 소련 정찰기도 발견할 수 없고 선제 핵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빙하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형되거든요. 실제로 건설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터졌어요. 터널과 철로가 빙하의 움직임과 지열 때문에 계속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강해도 소용없었죠. 결국 몇 년 만에 프로젝트는 폐기됐습니다. 문제는 철수 과정이었습니다. 핵탄두는 회수했지만 핵 발전기는 그대로 뒀어요. 각종 방사성 폐기물, 디젤 연료, 하수, PCB 같은 유독 물질들도 전부 빙하 속에 남겨뒀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빙하가 영구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묻힐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치우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빙하를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2016년 과학저널 지오피지컬 리서치 레터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캠프 센츄리에 묻힌 폐기물이 2080년경에는 표면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방사성 물질 2만 리터, 디젤 연료 24만 리터, PCB 24만 리터, 하수와 각종 화학 폐기물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북극 생태계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1968년 추락사고로 분실한 수소폭탄 1발도 마찬가지고요.
빙하가 녹으면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질 건가요? 법적으로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덴마크 영토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미국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게다가 그린란드는 1979년에 자치권을 얻었고 2009년에는 자치권이 대폭 확대돼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정을 스스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히토류 자원이나 북극 항로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물론 그것도 이유이긴 하죠. 그린란드에는 막대한 양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고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80년 전에 자신들이 뿌려놓은 핵 유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덴마크는 연간 5억 유로 이상을 그린란드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빙하 속 방사성 물질까지 책임질 능력은 없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인구가 5만 7천 명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덴마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요. 미국이 직접 관리권을 가져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툴레 공군기지도 여전히 미국의 최북단 군사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51년 건설된 이 기지는 냉전 시대 소련 감시의 최전선이었고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는 거점이에요. 미국은 1946년에도 그린란드를 사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거절당했죠. 대신 기지 설치 권한을 얻어낸 겁니다.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의 매입 제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린란드 경제는 주로 어업에 의존하는데 인구가 적고 산업 기반이 취약해서 완전한 경제 독립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덴마크 보조금 없이는 정부 예산을 유지할 수 없어요.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도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을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면서 그린란드 인프라 투자를 제한했고 러시아는 북극 군사화를 가속화하고 있어요. 세 강대국 사이에서 5만 7천 명의 그린란드 주민들이 과연 진짜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냉전의 유산은 여전히 그린란드 얼음 속에 묻혀 있습니다. 브로큰 에로우로 분류된 수소폭탄 한 발, 캠프 센츄리의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수십 년간 숨겨진 진실들이요. 2080년이 되면 얼음이 모든 걸 드러낼 겁니다. 미국이 저지른 일, 덴마크가 방치한 일, 그린란드가 떠안게 된 일들이 전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빙하 아래에 묻힌 핵 유산을 떠안은 채로 과연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찾지 못한 수소폭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적어도 2080년까지는요.